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사실상 23년부터는 증여를 받고 1년간은 팔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안녕하십니까? 미국 주식으로 부자돼서 조기은퇴 하기 주리치TV입니다. 오늘은 배우자 간 주식 증여로 양도소득세를 아끼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증여로 양도세 절세하는 기본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가 1000만 원에 매수한 미국 주식이 900% 급등하여 1억 원이 되었습니다. 당장 매도 과정 시 양도세를 계산해 보니 1900만 원입니다. 이때 A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평가금액 1억 원인 주식을 배우자에게 전량 증여합니다. 이때 배우자가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인 1억 원이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1억 원에 바로 매도한다면 실현손익가 양도세는 0원이 됩니다. 이것이 증여로 양도세를 절약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다음은 증여 프로세스입니다. 증권사 어플을 통해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이, 지점 방문 없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 수증자, 즉 증여를 받은 상대방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또한 세무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주식 증여와 증여세 신고의 구체적인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한 블로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여재산 공제 한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증여세 없이 무한정 증여를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공제 한도라는 게 존재합니다. 배우자는 6억 원이고 직계 좀비속간에는 5천만 원입니다. 한도는 수증자, 즉 증여를 받은 사람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0년 동안 합산한 증여 금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만큼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세율은 10에서 50%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공제 한도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0년 합산 한도라는 것은 증여한 지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풀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한 방에 6억 원을 증여하고 10년이 지나면 다시 6억 원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증여 한도를 수증자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 A, B가 있습니다. 수증자 A, 수증자 B를 봤을 때 10년 동안 서로 각각 6억 원씩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양방향을 합산하면 배우자 간에 총 12억 원을 증여, 수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증여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씩 꼼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률이 높을수록 세금 절감액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수익률이 20%일 때 평가금액 6억 원 상당의 주식을 전량 증여하면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6억 원이 되면서 양도세는 0원이 됩니다. 이때 세금 절감액은 2,1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수익률 2,900%로 만들어진 6억 원의 주식을 증여한다면 세금 절감액은 1억 2,700만 원이 됩니다. 증여 6억 원당 최대한 아낄 수 있는 세액은 1억 3,150만 원입니다. 수익률이 높은 주식을 증여하는 게 유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 기간에 맞춰 증여 전략을 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 기간을 00년부터 20년까지 총 20년으로 설정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투자 초반 닷컴 버블로 인해 큰 손실이 났기 때문에 증여할 타이밍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투자 기간 절반이 지나고 나서야 증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20년도 말이 되어 투자를 끝내야 하는데 이때 평가 금액이 30억 원입니다. 증여하고자 하는 날부터 최근 10년 동안 증여세 공제 금액 합계는 6억 원으로 한도가 이미 찬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투자 종료 시점에 30억 원어치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양도세를 전부 다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20년 동안 총 한도 12억 원 중 6억 원만 사용하는 것이죠. 투자 초기 10년 동안 수익률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사전에 증여를 해놓았다면 20년 한도 12억 원을 상당 부분 사용하여 양도세를 더 줄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수증자가 주식을 매도한 후에 수익 실현 금액을 증여자 명의 계좌로
이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법에서 수증자의 취득가액을 증여일 당시의 시가로 보지 않고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증자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보면 증여한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죠. 수증자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규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은 대상 자산을 토지 및 건물로 한정합니다. 해외 주식을 가진 우리는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적용받는데요.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의 경우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해도 양도소득이 증여자에게 실질적으로 기속되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수증자인 아내가 주식을 매도한 후에 다시 증여자인 남편에게 수익 실현 금액을 이체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에 의해 부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에서 남편에게 부당행위 계산부인 통보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해서 납부하라고 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아내의 매도가에서 남편의 매수가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증여 행위를 완벽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특정 금액 이상 거래 내역은 국세청 전산에 자동으로 전송되는데요. 재수없게 걸려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3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증여받은 후 1년 이내 매도하면 수증자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사실상 23년부터는 증여를 받고 1년간은 팔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정안 시행 전 12년 12월까지 수익률이 좋은 주식을 미리 증여하고 매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QQQ와 같은 지수형 ETF나 시총 2위와 시총 격차가 심한 시총 1위 주식의 경우 당장 매도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수익률이 피크에 달했다고 판단한 시점에 그때그때 증여를 해놓아 취득가액을 높여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최근 20년 증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로 얼마나 세이브할 수 있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